저의 카페인 지수는 저는 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원래 저는 상큼한 케이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녀석 상당히 많이 먹네요. 물건이네요. 재원 배우가 굉장히 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엄청 좋아해요. 먹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요? 제가 또 케이크를 배웠었거든요. 아. 케이크를 제가 좀 아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9.8점. 10점 만점에. 그렇게? 후하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파트 3는 의학 드라마의 국룰, 클리셰. 김사부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되게 명예, 권력을 중요시하는 의사들과 아니면 사람의 생명, 환자의 생명. 항상 대립하는 모든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병영에 대한 거랑 환자를 살리는데, 근데 응급센터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적자다. 응급센터 때문에 적자니까 다른 걸로 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해요. 라이프라는 드라마는 대놓고 그걸 얘기하는 드라마. 조승우랑 이동욱이랑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건 이제 병원도 서비스업이다. 그거와 아니다. 환자를 살리는 걸 어떻게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런 건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 같은 느낌이. 저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먼저 온 환자보다 돈 많은 지위가 높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진료하고 그러면서 꼭 먼저 온 사람은 보통 죽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은 큰 아픔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은 저런 의사가 아닌 진짜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서 성장하는 유연석. 유연석. 선생님 어레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레스트는 항상 있는 일이고. 메스. 메스. 김사분 특유의 칼 달라고 그래요. 칼. 저는 또 보면은 늘 의사들이 특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하다 보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손을 떨면서 시술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나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수술방에서는 굉장히 그 엄격하죠. 엄격하고 뭔가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무섭잖아요. 뭐 떨면서 피를 보고 막 놀라고 쓰러지고 막 이런 게 되게 클리셰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음악 방송, 생방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때 분위기가 약간 이 수술방과 비슷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방송이 되게 비싸게 생각해요. 네, 방송 중에서 특히 생방송은 제가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조연출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생방송 1년 하면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고 그런 말 썼는데 왜냐면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생방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막 피가 말라드는 것 같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다들. 그리고 PA들도 다 예민해서 소리 지르고 뭐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수술방의 그 엄격함, 뭔가 실수하면은 큰일 난다, 방송 사고 난다, 이런 그 위기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수술 시간, 나이 드신 분 수술에 대해서 수술 시간을 맞춰야 돼, 줄여야 돼 할 때 약간 이렇게 넌 이거, 넌 파트 이거, 넌 파트 이거 할 때 약간 방송이 좀 비슷하다 하면서 넌 가편, 넌 종편, 넌 자막, 넌 싱크, 착착착 해서 우리 며칠 안에 끝내야 돼 이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 가서 촬영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씬, 몇 시부터 몇 시, 너 이때 뭐 해 이렇게 약간 그 조합의 합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그래서 약간 좀 조직력이 중요한 것도 수술방에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느꼈었죠. 저는 그런 거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를 낭만닭랑 비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도 권역외상센터를 얘기를 다루지만 골든타임도 부산에 있는 그냥 응급의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적나라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에 대한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다뤘던 드라마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드라마가 낭만닭도 김사부랑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봤던 것 중에는 리얼함과 연기의 합이 골든타임 많은 작품이 있나? 저는 그러면은 닥터스. 저는 애초에 의들을 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증으로 말도 되게 많았고 또 이성경 배우 나오니까 이성경 배우가 그때 뭐 매니큐어 하고 화장 너무 진하게 하고 막 그래서 수술방에서 마스크 안 쓴다 이런 걸로 그때 당시에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드라마니까 전 되게 그 캐릭터 화려하게 나오는 거 그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연기를 다 너무 잘했었던 것 같아요. 닥터스도. 박신혜가 되게 가난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 애였는데 교생 선생님인가 담임 선생님인가로 김래원이 부임을 하고 그 당시에 전교 1등이 이성경 배우로 처음에 나오다가 걔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박신혜 공부 가르쳐주고 공부 다 알려주고 그러다가 박신혜가 천재인 거예요. 얘가 이겨버려. 질투를 하는구나. 그래서 난 너무 이해가 됐었거든요. 되게 처음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이성경 배우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질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큰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서 그 김래원이랑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박신혜랑 만나게 돼요.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이죠, 따지고 보면. 낭만 닥터가 가운데 있으면 닥터스 만든 동화 오, 맞아요. 그리고 골든타임 만든 다큐 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전 낭만 닥터 김사부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봤던 굿닥터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출돼가지고 미국에서 제작된 거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은 설정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천재적인 의사가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도 또 반대했는데 우연히 병원장의 도움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뭐 이런 건데 미국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느낌의 환경이라서 좀 되게 신기하게 보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이 있는 미국이니까 케이스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다양하고 뭐 이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굿닥터는 김사부랑 비슷한 면과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면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의 주인공이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자폐가 있는 의사인 거고 한쪽에서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모함으로 좌천돼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은 다른 의사들이나 이런 조연들의 관계 구축에 굉장히 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러브라인도 있고 스스로 인정을 하다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이런 성장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미국어는 그렇게 그 내부에서의 캐릭터 구축보다는 환자들 케이스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간을 수술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딸의 졸업식 날 샴페인 한 잔 마셨어. 근데 그걸 검사를 했더니 살짝 미량 나온 거야. 사실 수술을 해도 상관없지만 규정, 이렇게 도너 심장 뭐 이식하는 것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선량하고 딸을 위해서 축하하는 모처의 자리에서 마신 샴페인 한 잔 때문에 이식 수술 받지 못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인가? 뭐 이런 거지.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결국 그 결론에서는 이제 그 사람 이식을 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어쨌든 그런 환자의 케이스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결론을 주고 하는 게 좀 더 미국스러운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 드라마는 한 편 한 편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 이거 딱 보면은 딱 떨어져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차 캐릭터를 구축하면서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좀 더 등장인물들의 이런 합 관계를 증폭시키면서 시청률을 견인을 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맷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걔네는 포맷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탕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한탕 느낌인데 그래서 김사부가 좀 잘했다고 느낀 게 포맷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 되게 좋게 보는 거고 사실 다른 드라마들도 시즌제 하고 싶겠지 3도 사실 도전했다가 좋게 말해 뭐 시청률이 아쉬웠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시즌2가 약간 힘 빠진 게 그만큼의 그것을 못 끌고 갔던 거는 사실 포맷에 좀 아쉬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완성도 있지만 그렇죠. 시즌2 가면 힘 빠지는 세팅.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차이점이지 않나. 그래서 전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 추천작을 하자면 뉴아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의 정수가 낭만더터 김사부라면 MBC 의학 드라마에 종합병원이 있지만 저는 뉴아트가 더 사회적 이슈를 좀 던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흉부외과 얘기였는데 CS가 원래 그 제일 지원율이 낮은 과. 그러니까 지금 낭만닥터에서는 이성경이 CS로 나와서 뭐 좀 그런 차별이나 뭐 의사들이 겪는 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왜냐면 응급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근데 사실상 흉부외과는 이게 등한시되는 과 중에 하나인데 그때 뉴아트가 좀 그런데 좀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었어요. 흉부외과 많이 좀 와라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인데 그때 미술이나 조명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 의학 드라마는 굿닥터가 KBS라면은 MBC는 뉴아트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근데 이 의학 드라마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거의 추리 스릴러인데 사인. 법의학. 네. 법의관이 되고 싶어요. 법의관이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돼요. 포기할게요 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박신양 배우가 정의와 진실만을 위해서 싸운다? 뭐 맞아요.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관이 살짝 김사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이 사람도 괴팍한 천재로 나오거든요. 뭐 국내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법의관으로 나와서 저는 유일하게 거의 다시 돌려보지 않아도 결말은 기억나는 드라마. 그 사인 결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원래 사인 결말을 아셔야지 좀 재밌는데 원래 그 박신양이 되게 정광렬이 빌런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립해서 되게 싸우는 입장인데 박신양이 변절을 해서 정광렬 쪽으로 붙고 결국 진 거죠, 권력에. 원래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박신양의 제자였던 김아중이 그 박신양과 맞서서 대립하게 된다. 이게 원래 결말이었는데 시청률이 좀 잘 나오고 드라마가 잘 되니까 둘이 대화를 했대요. 이러면 자기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다, 박신양이. 자기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결말을 바꿨다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인이 추천해준 건데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아세요? 해외 거. 예스. 이게 의사가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환자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낡은 의료 시스템을 살짝 바꿔보려는 그런 드라마래요. 근데 미디어에서 별로 안 다뤄지는 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환자들을 좀 다룬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넷플릭스에서 했던 굿닥터의 원작인 KBS에서 했던 굿닥터를 추천합니다. 주원 나온 건가요? 네네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이 미국에서 팔릴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를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즌 3 시청률에 대한 궁예 아닌 궁예 느낌으로. 좋습니다. 아마 방송국에서는 이게 20%를 넘냐 안 넘냐로 아마 지금 이슈하고 있는데 20%는 넘을 것 같고 저는 30%를 넘냐 안 넘냐. 후하게 주시네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층이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세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금토야. 그리고 금토라서 주말 드라마 시청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좋은 작품은 어쨌든 뻔한 거를 보여주다가 약간의 틀어짐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한다고 하는데 김사부가 시즌 3에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뻔함과 약간의 뭔가 변화. 그래서 몇 프로를 예상하시나요? 저 30. 30? 저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3는요. 대부분의 기업의 그 흥망을 자부하는 거는 성공한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뭔가를 확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3편에 외연을 넓히면서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면서 또 다른 빌런을 등장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넓히는 게 제 생각에 이렇게 무리한 확장으로 하다가는 핵심을 놓치고 김사부 특유의 매력을 좀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청률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살짝 완전 동의하진 않지만 그 김사부 특유의 매력 때문에 보던 시청자들이 시즌3에서 그걸 매력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24%? 20 밑으로 나올 것 같아요. 10 몇 나올 것 같아요. 18. 오케이. 왜냐면은 처음 할게요. 김사부의 큰 틀은 마치 시골 분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뭔가를 흥하게 막 잘 사는 학교 애들 다 이기고 막 그런 어떤 쾌감인데 시골 분교가 아니라 시골 분교 옆에 현대 건물을 짓고서 뭐 여기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면서 이 천재성이 드러나는 게 좀 떨어지고 약간 권력 싸움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바뀌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환자들 다양한 사연의 환자들로 재미를 뽑는 것도 약간의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왔고 그걸로 시청률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내잔 요정이잖아요. 지금 했던 모든 작품에서 다 내잔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의 카페인 지수는 저는 2잔 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누구시죠? 이제 기복이 심해요. 2잔 많이 안 좋은 거야? 이유는 그 한 줄 리뷰와 함께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한 줄 리뷰는 낭만 닥터 김사부 3단 높이 뛰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3번에 걸쳐서 도약했는데 3번째 너무 내가 보기엔 좀 무리한 것 같아. 3단. 약간 그래서 3단 로켓 분리는 실패할 것 같다. 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면서 그냥 2잔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너무 생각했네. 비유왕이야, 비유. 근데 댓글 같은 거 무서운데. 이것 때문에 댓글 많이 달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시리즈물의 장점을 잘 활용한 판타지 드라마. 저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 등장인물들이, 이 캐릭터들이 이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겠지를 굉장히 많이 상상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낭닥은 1, 2, 3 시즌 다 이 캐릭터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걸 사실 확인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시리즈물을 잘 활용한 드라마다. 저는 3잔 반. 개인적으로 시즌3가 기대가 되는 한편 저는 1보다 2가 조금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3잔 반. 저는 4잔. 기대 점수가 한 잔 더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원래 한 3잔 주려고 했는데 시즌3를 1, 2화 보고 나서 스케일이 커진 만큼 뭔가 지금 얘기했던 우려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해결하면은 정말 좋은 작품으로 끝나거나 시즌4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리고 한 줄 리뷰는 그냥 우리 시대에도 낭만은 남아있는가.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낭만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낭만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나? 우리는 평소에 낭만적이란 말을 잘 쓰지도 못하고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과연 우리 얼마나 맞닿아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꼬집어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낭만적인 케이크 위 베이브 베이크 샵과 함께 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뭔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홍보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곳과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즌3 보면 막 정전되고 끝나잖아요, 1화. 네. 저희 그럼 그렇게 끝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굿. 딴딴 간호사. 딴딴 딴딴. 거지. 정선이야.